척추 기립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만 생각하냐면 이 툭 튀어나와 있는 췌장근만 생각하세요. 척추 기립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극돌기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극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엎드렸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요놈 췌장근입니다. 췌장근. 요 췌장근이 있고, 바깥쪽 췌장근을 타고 넘어서 바깥쪽에서 튕겨지는 요놈, 요거는 장륵근이라고 해요. 장륵근. 장골과 늑골을 연관한다 그래서 장륵근. 가장 긴 근육이라 그래서 췌장근. 극돌기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극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표면 기립근이라고 해요. 표면 기립근. 바깥쪽에 있는 표면 기립근. 자, 얘들은 우리 요 하부에서 흉요근막 안쪽에서 한 덩이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는 극돌기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극돌기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극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췌장근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위양돌기 쪽으로, 그리고 그 옆에 그 바깥쪽으로는 이게 췌장근이죠. 극돌기 옆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췌장근, 이 췌장근을 튀어넘어서 바깥쪽에 있는 게 장륵근입니다. 이렇게 장륵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극근은, 그 척추 기립근은. 근데 뭐 여기 트리거 포인트가 어디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찾기는 뭐 찾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자꾸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연축 반응이 일어나거나 요런데 경결이 느껴지는 요런 놈, 요런 것들은 다 트리거 포인트에서 푸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놓고 자꾸 이렇게 풀어보세요. 유독 많이 튀는, 이렇게 많이 튀는 놈들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똑똑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장륵근도 마찬가지예요. 췌장근을 넘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튀네요. 이렇게 장륵근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표면 기립근은 이게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고요. 이 안쪽에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혈근과 회선근이에요. 다혈근은 이제 뭇갈래근이라고도 하죠. 뭇갈래근. 열이 많다 그래서 다혈근이에요. 자, 다혈근은, 자, 우리가, 자, 조금만 내려서, 이렇게 PSIS를, 후상 장골극을 찾고, 조금만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후상 장골극을 찾고, 이렇게 청골, 그리고 자, 후상 장골국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요 청골 S2 극돌기, 그 다음에 그 위에 S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골릉을 그리고, 요 장골릉 맨 위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추 L4, 그리고 그 밑에 게 L5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L4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요게 L4고 요게 L5고 요게 L3, L2, L1, 요 7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놈은 요렇게 오는 게 다혈근이에요. 요추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청골까지, 청골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다혈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죠. 이렇게 다혈근은 기립근 안쪽에다가 깊이 넣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 기립체장근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 극돌기에서 행돌기 쪽으로도 이렇게 열이 많게 이렇게 이렇게 열이 많게 붙어 있는 게 다혈근이에요. 안쪽에서 극돌기를 잡고 있는 척추를 잡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애예요. 회선근은 단회선근이 있고 장회선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쪽에 또 들었습니다. 극돌기와 행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장회선근, 단회선근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다혈근이 있는데 얘네들은 심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붙어 있냐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척추를 잡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약해지면 밖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요거는 이제 속근육이죠. 자세 유지 근육이라고도 하고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에요. 회선근과 다혈근들은. 밖에 있는 근육들은 뭐예요? 이 친구도 밖에 있는 척추 기립근들은 지구력이 약해요. 순간적인 힘은 많이 낼 수 있지만 다혈근이 약해지면 척추 안쪽에 있는 심부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면 바깥쪽에 있는 표면 기립근들이 대신 역할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지구력이 없죠. 그래서 금방 지치고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혈근들을 우리가 척추에 안정하나 아니면 요추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요추에 생기는 염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 겪지 않으려면 이 다혈근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서로 대치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상. 표면 기립근이 약하면 요 안쪽에 있는 다혈근이나 심부에 있는 것들이 대신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근데 역할을 할 수 없죠.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 기립근과 심부 기립근의 기능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요추, 천골 쪽에 이 요추하고 요 천골 쪽에 이쪽의 통증은 다혈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추와 천골 쪽에 있는 다혈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운동에는 가장 간단하게 엎드린 채로 골반을 전방으로 돌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골반을 전방으로 돌리는. 이때 표면 기립근이 관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기립근에다가 손을 놓고 기립근이 긴장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골반을 앞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보시면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골반을 돌 때 기립근을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다혈근이라든지 다혈근하고 회선근을 써야 되는데 심부 기립근을 써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표면 기립근을 쓰면서 골반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냥 힘주지 마시고 골반만 살짝 돌려보세요. 앞쪽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천천히. 자, 골반만 앞으로 돌려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다혈근이 강화됩니다. 요거는 가장 부하가 낮은 단계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나 테이블 밖에서 걸쳐놓고 하지를 골반을 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가장 부하가 낮은 운동조차도 아마 해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혈근이 강화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운동할 수 있는 걸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허리가 안 아프려면 이런 안쪽에 있는 다혈근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마디가 척추 마디가 분리돼 가지고 심하면 앞으로 미끄러지는 전방전이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리증에 있는 분들도 이런 다혈근이 강화되면 좋습니다. 뒤쪽에서 척추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분리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분리증이 시작된 분들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 다혈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하는 수기요법도 이렇게 수파인 자세로 돌아 누워서 배 쪽에서 하는 수기요법도 있지만 그거하고 더불어서 다혈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기립근을 풀 때는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자, 엄지로 놓고 방향이 이러니까 가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가로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자,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밀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데까지 이렇게 밀어놓는 거 티슈풀이라고 그래요. 자, 전환으로 사용해서 밖에서 안쪽으로 티슈풀을 하고 잡아놓고 그리고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밖에서 안쪽으로 티슈풀 그리고 풀어줍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자, 그러면 밖에서 안쪽으로만 미느냐? 그렇지 않죠? 안에서 밖으로 밀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장내끈을 풀고 싶으면 더 바깥쪽에서 티슈풀에서 장내끈을 풀고 췌장근을 풀고 싶으면 안쪽에서 티슈풀에서 풀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은 그냥 따로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티슈풀에서 잡아놓고 거는 거죠. 근육을 건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걸어서 풀어주세요. 걸어서 풀어줍니다. 자, 요추에 와서는 기립근이 뭉텅이로 두꺼워집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기립근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 요추 부위에서는 진짜 이만큼 두껍습니다. 극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다 기립근이에요. 근데 이만큼 두꺼워요. 기립근이.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서 이게 세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장골록 안쪽으로 이렇게. 장골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회전근, 다혈근도 같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계속 풀어주셔도 됩니다. 티슈풀에서 잡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편층에 있는 근육과 안쪽에 있는 다혈근을 풀 때는 극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이 췌장근 안쪽으로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췌장근 안쪽에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풀면 힘드니까 우리 주두돌기를 반대쪽 극돌기 옆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가서 45도 정도 안쪽에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가만히 눌러서 안쪽을 긁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서 안쪽을 긁어주시고 해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들어가서 안쪽을 긁어주시고 들어가서 안쪽 긁어주세요. 극돌기에 바짝 붙여가지고 요추에서는 횡돌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극돌기에 바짝 붙여주셔야 돼요. 힘 빼시고 부드럽게 들어가서 요추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힘 빼고 날카롭고 정확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압력을 많이 체중을 싣기보다는 좀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들어가서 풀어주셔야 돼요. 체중을 빼고 흉추는 괜찮아요. 흉추는 체중을 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극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이렇게 팔꿈치를 넣는 거예요. 팔꿈치를 넣어서 긁는데, 팔꿈치 긁는데, 자, 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당겨서 긁으면 안 됩니다. 반대쪽으로 상체가 깊숙이 넘어가야지 40, 요 안쪽으로, 추궁 쪽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극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두두돌기를 넣고, 나의 촉골을 넣고, 두두돌기를 넣고, 그리고 내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그 사이를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쪽에 있는 심부 기립근을 푸는 방법입니다. 쭉 나와서 횡돌기, 요추에서는 횡돌기를 주시면서 극돌기에도 가깝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다혈근도 풀 수 있는 방법이죠. 마치겠습니다.